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는 비트코인이냐 금이냐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내용을 외국 전문 기사를 인용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금값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 소식에 1906달러까지 장중 한때 돌파하다가 지금 현재는 국제가는 1860불대 하고 있습니다. 그람당 기준가는 66,000원대, 분당 기준가는 약 25만 원대 보이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영국의 그 브렉시트 협상 난항, 그 다음에 영국에서 비롯되고 있는 변종 C19에 대한 그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6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채가는 현재 1860불대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그 C19에 대한 어떤 변이 바이러스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율 또한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금값은 약 보합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과 금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자료를 조사한 요약본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생활에서 제한 없이 사용하는 통화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기보다는 디지털 화폐로서의 금처럼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위상을 확실하게 위협하고 대체하려면 몇 가지의 대전제가 필요로 하고요. 첫 번째는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통화로서의 위치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생활 통화로 사용하려면 발행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최초 설계 시 2100만 개만 채굴할 수 있도록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통화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80% 이상이 채굴되고 있고 2040년이면 채굴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더리움과 같이 채굴량이 제한되지 않는 암호화폐도 있지만 이마저도 이더리움 창업자들이 곧 1억 2천만 개로 채굴을 제한할 가능성을 공표했으므로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민간 발행 화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간 발행 화폐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이런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자국의 기존 화폐 체계를 버리고 비트코인으로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세 번째는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글로벌 IT 기업의 가상화폐와의 생존 경쟁입니다. 우리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각국 주요 중앙은행이 이미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상당한 접근을 이루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과연 중앙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주도로 우버, 이베이, 비자 등 상당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상화폐까지 런칭을 앞두고 있어 비트코인의 경쟁력 제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세계적으로 저명한 투자가인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금과 대등한 위치에 오를 것은 각국의 중앙정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발행이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민간기업, 사기업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이게 그 어떤 세금 추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자체에 이제 암호화폐, 전자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예상되는 거고요. 어떤 신뢰도, 그다음에 공권력, 그 공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기업에서의 비트코인은 지금보다는 더 평가가 절하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위치가 앞으로는 계속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비트코인 대 금 어느 것이 2021년에 더 나은 선택일까라고 하는 그 외국 기자죠. 앰브로스 오 칼라지한이라는 그 기자가 그 18일자 신문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비트코인 대 금 승자는 무엇일까? 자, 우리는 우선 올해의 승자가 무엇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과 금 양자 모두 2020년에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했다. 금 현물은 8월에 정점을 찍었고 비트코인은 가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난 24시간의 국제거래에서 1비트코인당 23,000달러 이상으로 수직 상승을 했다. 금은 2020년에 대단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올해 말 비트코인은 놀라운
활약에 무시하지 못할 존재로 부각했다. 2021년에도 이 모뎀 텀을 기반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를 했고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라는 단어는 2017년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통화는 2018년과 2019년에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로 인해 새로운 디지털 시장이 타격을 입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과 여러 암호화폐들은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기류는 2020년에 변화를 맞았는데, 비트코인은 주요 자산으로서의 위치에 안착했고, 투자자들은 대안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가을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은 최고의 그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을 선정을 했고요. 이에 더해 또 다른 최고의 모바일 결제 회사인 스퀘어도 비트코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주류 회사들의 이러한 결정은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투자자들이 향후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음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2021년에 금이 더 나은 선택일 이유라는 그 대목으로 또 썼는데요. 비트코인은 놀라운 상승이 주목을 받았지만 2020년 금의 상승세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일구의 대유행으로 엄청난 불확실성이 상존했고, 투자자들은 금 투자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금은 여름에 온수당 2,000불 이상으로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는 하락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온수당 1,860달러, 1,880달러를 웃돌고 있다. 예상대로 금광 주식은 금 상승장에서 큰 이득을 받고, 캐나다 최고의 금 생산업체인 야마나 골드는 12월 17일 마감 기준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주식은 46% 상승, 주가는 전년 대비 59% 상승을 했다. 금 현물 가격은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대비 상승은 여전히 금 채굴 회사의 수익성에 좋은 뉴스이고, 그래도 금은 내년에 역대 기록을 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를 했네요. 저금리의 느슨한 통화 정책은 2021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고, 계속될 것이 확실하고, 전 세계 정부는 이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죠.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금에 대한 강세 신호로 분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인 부분은 올해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인상적이었고, 그러나 2021년을 앞두고 여전히 곱씹어봐야 할 원칙이 있다. 세계 경제의 위기, 미국 달러화의 약세, 그리고 느슨한 통화 정책이 유지될수록 금의 가치를 상승시켜주고 암호화폐와 경쟁 구도에 놓일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1970년 초에 금태환 중지 선언한 이래 2011년 또 가장 고점을 보였던 그 금값은 국채가가 1,860달러였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17조였고요. 올해 말에 예상되는 미국의 부채 규모는 80조, 우리나라 돈으로 8경 7천조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부채 규모가 한 4배 정도 증가했죠. 하지만 오늘 아침 기준으로 금 국채가는 여전히 1,86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값이 억눌러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내년도에 금 전망치 2,300달러 쪽을 전문기관에서는 무게감을 두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떤 실물 투자에 있어서 여러 부분을 참조하시고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